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1일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원식도 못 열고 있다고요? 네, 22대 국회 회기는 지난 5월 3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개원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원식을 못하는 이유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원인이고요.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을 안 해도 국회는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실 개원식은 공식적으로 22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이자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협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개원식을 못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여파로 기독의원 중심으로 개원 감사 예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22대 국회 시작 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독인회를 중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각각 윤상현 의원과 송기현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출된 21대 국회 의원들이 극한 대립을 통해서 아직 개원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제대로 원이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입법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되지 못하고 또 지정에 대한 것도 재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독교계는 몇 가지 생명 중심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낙태죄 보완 입법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우려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게시되면서 우려하던 태아 살인이 현실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자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태법 보완이 안 되면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입법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출산 후에 유기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와 또 와우 임신 상담 지원센터에서 이 생명운동 연합을 구성해서 지난 12일에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태아 생명 보호법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엄마의 뱃속을 태아의 무덤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라이프 김현철 목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가 일상이 된 상황이라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에 따라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적으로 합의를 모아야 할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어떤 식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최근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높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교총을 예방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저출산 극복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면서 협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교총에서 36개 회원교단에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전국교회가 결혼과 출산 문화에 앞장서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도 교회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입법을 요청하고 있죠. 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키울 수 있는 곳,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교회는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 양육과 돌봄에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22대 국회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독교계는 위기 앞에서는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생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 의원들은 성경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요청하고 있다고요? 네,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역사가 오래된 불교가 아무래도 수혜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적 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된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복지에 앞장을 섰고 여권 신장과 문맹 타파 또 한글 보급과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이런 모든 공로들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 발전에 마음을 모으는 협치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직 제대로 된 국회 개원을 못했지만 그래도 산적해 있는 기독교계와 현안들에 대한 입법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